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네, 보내보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중앙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코드로 돌아가는 금융의 세계인데 한번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네, 맞습니다. 디파이가 요즘 정말 뜨거운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이랑 만나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디파이의 여러 모습들을 좀 이해하고 이게 또 우리 금융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이랑 예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 메이커다오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대표적인가 봐요?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맡기고 네, 그걸 담보로 잡는 거죠. 담보로 그래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그 데이 US 달러 이걸 빌리는 방식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꽤 커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발행량이 90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까. 와, 90억 달러 엄청나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랄까, 전통적인 은행 같은 중개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P2P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게 코드로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또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로 받긴 자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청산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하, 위험도 있군요. 아베이 플래시론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담보 없이 잠깐 빌려주는? 네, 그게 아주 독특한 기능인데 정말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한 트랜잭션 안에서 담보 없이 큰 금액을 빌렸다가 바로 갚는 방식이에요. 기존 금융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빌리거나 가진 자산을 서로 교환하려면 거래소가 있어야 할 텐데 디파이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부르죠. 네, DX 맞습니다. 유니스왑이 가장 유명한 것 같던데 여기가 자동시장 조성 AMM이라는 모델을 쓴다고요? 이게 뭔가요? AMM. 네, 기존 거래소처럼 누가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주문을 올리는 방식. 오더북이 아니고요. 네. 사용자들이 미리 자산을 한 곳에 모아둬요. 이걸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데 이 풀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격을 계산해서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유동성 풀에 자산을 넣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뭐랄까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거죠. 수수료 수익? 네. 그러니까 누구나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큰 기관들만 하던 역할을 개인이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거죠. 이게 디파이 생태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것도 위험은 있겠죠. 뭐 비영구적 손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유동성을 제공했을 때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에서 거래할 때 중요한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면 힘드니까. 그렇죠. 필수적이죠. 달러 같은 법정 화폐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가상자산. 아까 메이커다오의 다이오 SUSD도 그중 하나고요. 네, 다이 OSUSD는 탈중앙화된 방식. 그러니까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잡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반면에 테더 USDT는 좀 달라요. 이건 발행하는 회사가 실제로 은행에 달러를 복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행하는 좀 더 중앙화된 방식이죠. 그럼 USDT는 그 회사를 믿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20년 자료 기준으로도 유통량이 40억 달러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널리 쓰이긴 하는데 그만큼 투명성이나 신뢰도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안에서 역할이 정말 많겠어요. 교환 수란도 되고 가치 저장도 하고 대출 자산도 되고. 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디파이 서비스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물론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안정성이나 리스크 요인은 다 다르지만요. 그리고 유동성 제공이나 스테이킹 이것도 중요해 보이던데요. 사용자들이 그냥 자산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덱스 같은 데 맡겨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나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덱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동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즉 보상을 잘 설계하는 게 디파이의 중요한 혁신 중 하나예요. 스테이킹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스테이킹은 자산여액 확정 프로토콜에 맡겨서 묶어두고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운용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또 보상을 받는 방식이고요. 이건 단순히 이자를 받는 걸 넘어서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네요.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던데요. 보험도 있어요? 넥서스 뮤추얼? 네, 재밌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킹당하거나 할 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탈중앙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한 3달러 정도로 180일 동안 컴파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와, 신기하다. 파생 상품도 있네요. 신세틱스는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 자산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요? 네, 블록체인 위에서 현실 세계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는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죠. 또 예측 시장. 어거에서는 선거 결과 같은 걸 예측하고 베팅도 한다고요? 맞아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맞으면 보상을 받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정말 별게 다 있네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꼭 필요한 게 지갑이죠. 메타마스크 같은 거.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메타마스크 같은 웹 지갑은 사용자가 자기 자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디파이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디파이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타 항목에 보니까 NFT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NFT파이나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서비스 얘기도 있네요. 오라클은 뭔가요? 오라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직접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네.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은 주식 가격이나 날씨 정보 같은 현실 세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와서 디파이 서비스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예요. 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디파이 생태계를 이루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기반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디파이의 주요 분야들을 정말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대출, 거래,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보험, 파생상품, 예측시장,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지갑이나 오라클 같은 인프라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메이커다오, 유니스왑, 아베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혁신을 앞에서 끌고 있고요. 확실히 이게 금융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디파이는 분명히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중앙기관 없이 코드를 통해서 금융이 작동한다는 게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자료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문제라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규제 환경 같은 그런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나에겐 어떤 의미일지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의해야 할 위험일 수도 있으니까요.